여러분은 이 단어를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둘 중 하나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이더는 둘 중 하나 이외에도 둘 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둘 다라는 뜻을 들으면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더 또한 both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둘 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진통제 중에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답변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문장을 한국말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두 문장 모두 둘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은 한국어로 간단히 표현이 안 될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더에 대한 설명을 다 보고 나면 위 두 문장의 차이가 구분되실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더에 대한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더의 품사상의 쓰임부터 간단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either 하면 A와 B가 항상 세트로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either는 A와 B를 붙이지 않고서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나 그 자체로 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문들을 보면서 뒤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ither가 갖는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ither라는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해석해보자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그 둘이 동시에는 아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골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 두 가지를 동시에는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의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 모두 둘 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한국말로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뭔지 느껴지시나요? 첫 문장은 둘 다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동시에는 먹지 말라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은 둘 다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동시에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either라는 단어 하나에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옮겨올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들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문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먼저 예문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두 후보자 모두 그 일에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뽑을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either는 앞서 품사에서 말씀드렸듯이 A와 B 없이 독립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로 붙는 candidate라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 형태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두 후보자 중에 어떤 쪽을 고르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두 후보자 모두라고 해석이 되지만 not simultaneously의 의미를 살려서 두 후보자 중에 한 후보자만 뽑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합니다. 자칫 오해하면 후보자 A와 B 중 한 명은 뽑힐 자질이 모자라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격은 있지만 동시에 채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몇 가지 문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너는 거기까지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어떤 쪽이든 1시간은 걸릴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either는 앞서 살펴봤었던 예문과 마찬가지로 A와 B 추가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either는 way와 결합해서 한 덩어리의 연결사처럼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버스와 기차 둘 다 탈 수 있지만 한꺼번에는 탈 수 없는 정도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 아이들 둘 다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쪽이든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하지만 한 명만 데려갈 거야 라는 뜻이 내포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명의 아이 중 누가 따라와도 상관없지만 한 명만 데려갈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either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either가 갖고 있는 특이한 표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고 계신 건 either에 대한 영영풀이의 또 다른 뜻인데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 either가 부정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또한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재언급이나 열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either가 보통은 문장의 가장 말미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문 몇 가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잘하고 레스토랑은 또한 비싸지도 않았다. 문장 속에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열거한 형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을 잘하고 두 번째로는 또한 비싸지도 않았다의 형태로 열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너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뻐. 왜냐면 나도 가고 싶지 않았거든. 이 문장에서 I don't는 대동사로 사용되어 I don't want to go를 대신하였습니다. 부정어 뒤에 either가 붙어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앞선 진술에 재언급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일반화이며 데이터상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예문은 문장 삽입 유형에서 추출되었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 실제로 either way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정답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직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정답이 4번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가 4번 보기 뒷문장의 either way 때문이었습니다. either way라는 표현이 사용되려면 그 앞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둘 중 어느 것이든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시문이 4번에 위치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제시문에서의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시간 동안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충족되어야 either way가 위치할 수 있게 된 형태였습니다. 자, 오늘 Snack Words Either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